신풍제약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로 허가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관련 특허를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도달한 이후에 계속되는 상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KGA가 스펙 상장 첫날 장 초반에 10%대 강세를 나타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그 탄력세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0.3%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 기준으로 상장가 대비해서 10% 오른 6,820원에 거래되기로 했고요. 장 개장 직후에 강세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장중 한때 25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주가가 많은 폭으로 올라섰지만요. 오후장 들어서는 탄력세가 좀 둔화되면서 현재는 24만 9천 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한 호재 소식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전과 오후장 양면있게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요. 저희가 오늘도 꼼꼼한 시장 전략들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흐름들 바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다시금 하락 전환된 모습이 현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3,000포인트 선에 다가섰지만요. 3,000포인트 도달에 실패하면서 급격하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요. 현재는 마이너스 0.19% 하락 전환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양상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73포인트 나타내면서요. 오전장과 오후장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달라져가는 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시장 인사이트를 위해서 머니플로우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케알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또 다양한 투자 전략들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과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죠. 수급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부각받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민경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머니플로우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투자의 큰 손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외인들의 시선은 반도체 그리고 전기 장비 쪽으로 쏠려 있는 듯합니다. 어제 이어서 외인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는 어제도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며 26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등을 했고요. 또한 반도체 업황 및 메모리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하이닉스를 담아내면서 하이닉스의 주가는 24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39만 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어제 방산주들의 주가 아주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방산 섹터 일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하나시스템 1%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도 살펴보시죠. 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노후 전력막 인프라 대체 수요로 국내 변압기의 대미 수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들이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반도체 투톱 종목들 나란히 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삼성전자를 4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2% 넘는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 상승장에서 뒤처지면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14%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외인들의 매수에 힘입어 2%대 상승을 하면서 58,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카카오의 주가는 하락 중인데요. 그럼에도 기관은 카카오 매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억 원가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20%대 급등 마감했던 삼성 SDS,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현재는 5%가량의 낙폭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기관은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LG CNS도 최근 공모바 돌파 이후에 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죠. 이 CBDC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8% 넘게 급등을 하다가 현재는 5%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건설도 기관이 200억 원 가까이 담아내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플로우 브리핑이었고요. 이어서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플로우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L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순매수 종목군들 좀 살펴보기 이전에 시장 상황을 좀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에 좀 반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보통 이런 장은 우리가 관망 장세라고들 많이 하죠.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뭐 오전 대비해서는 고점이 밀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도 기관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지켜보는 현상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망 장세라고 해서 그냥 우리도 지켜봐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서 우리가 지금 타임이 어떠한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될 겁니다. 이런 관망 장세에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짧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이었죠? 네. 삼성전자가 100원이 오르면 지수가 몇 포인트 정도 상승을 할까요? 궁금한데요, 대표님?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100원이 오르면 네. 지수가 0.8포인트 올라갑니다. 야.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400원 정도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가 한 10포인트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2,000원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시총 비중으로 따져보면 한 3포인트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의 상승만으로 지수가 13포인트가 상승해야 맞겠죠. 그런데 지수는 현재 소폭 마이너스 현상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딱 판단해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한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관망 장세에서 시총 상위 종목으로 집중화되어 있다.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단하는 게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기관과 외국인이 일부 매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당연히 매수를 하고 있겠죠. 수급 동향에서. 그러면 개인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형태를 보게 되면 10% 이상의 상승을 보인 종목이 2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럼 개인은 지금 현재 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면 기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관망 장세에서는 소형주, 개별주 어떤 테마가 이루어진 종목으로 개인들이 선호하면서 이 종목으로 매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상승률 상위 종목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지수 자체에서의 흐름에서 하락 종목이 많은 장에서는 지금 개인들은 기존의 기관 외국인이 샀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장 조정받을 때 이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오늘 장의 흐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 이틀 내지는 뭐 3, 4일 정도 추가적인 흐름에서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장 대응 전략은 관망 장세이긴 하지만 일단은 조금은 한 발 뒤로 빠져서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한 발 뒤로 빠져서 시장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시장 대응 돈의 흐름 내용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를 관망 장세로서 또 받아들이고요. 시장 일단은 좀 지켜보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또 브리핑 해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 쪽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물론 이제 오후장에 시장이 밀리면서 소폭 이제 변동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장 관심도가 높은데요.
하이닉스 쪽부터 좀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하이닉스 오늘은 장중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대표님? 10일 연속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반도체 투탑에 대한 그 선호도가 최근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적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 다소 밀리는 흐름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석 판단해 보게 될 때는 가격 차의 흐름에 있어서 고점을 돌파하고 오늘 장 25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다소 밀리고 네, 있어요. 다소 밀리네요. 이러한 네. 현상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고점 돌파 이후에 숨고르기 현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수는 하고 있으나 어제 또 지난주 상황 대비해서 매수의 강도는 조금은 약화된 상황이거든요. 손을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매수는 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이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장 고점에서 밀릴 거고 숨고리 현상 과정에서의 하루 이틀 정도 눌림목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왜? 고점 돌파 이후에 숨고르기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게 될 때는 선호도 측면에서 다소 약화되고 있고 흐름에서 고점 돌파 이후에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주가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여유 있는 관점에서 관심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주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삼성전자 이야기도 같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통상 어떠한 그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가격이나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따져보면 10만 원이라는 심리적 그 가격대, 또 100만 원이라는 심리적 가격대,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두드립니다. 한 번, 두 번 두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죠. 종합지수, 주가지수 마찬가지입니다. 3,000포인트라는 심리적 저항. 그래서 오늘 장에서 살짝 두드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났겠죠. 이러한 과정에서의 두들림 과정이 몇 차례 나타나고 나면 흐름의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종목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의 상황 또한 시차를 두고 흐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는 돌파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죠. 네, 일단은 우리가 또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좋은 시장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도 계속되는 관심도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 저희랑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가 탑5 종목 중에서 한화 시스템 쪽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이제 매수가 최근에 이제 좀 몰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쪽 종목과 섹터에 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특이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주 내에서도 현대로템이라든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반면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에서의 전일의 강세 흐름을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물론 탄력도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제와 같은 강세 현상은 아니겠으나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산주 전체적인 흐름의 모습에서는 아직 매기, 그러니까 흐름의 상승 진행형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내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종목으로서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산주의 대표주, 대장주, 선도주라고 얘기하는 종목은 통상 최근에 왔다 갔다 합니다. 로템과 에어로스페이스가 왔다 갔다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마찬가지로 95만 원, 94만 원 내에서 순환매 흐름에 순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방산주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방산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라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완전하게 100만 원을 넘어서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 지금 계속 두들림 과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방산주에 대한 다시 재투자 내지는 이때 선호도를 가지고 추가 매수 관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것은 어떠할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종목 간의 순환 흐름이 나타나는 진행형으로 가격 진행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사실 어제도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어제 방산주가 강했기 때문에 얘기를 좀 나눴던 부분이 네. 있었는데 이 방산주는 실적은 굉장히 또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 고점 부담감 때문에 이제 실적 기대하고 매수하기에는 좀 한 발 늦은 거라고 보실까요? 보통 주가는 6개월 정도의 선행하는. 선행한다는 네. 흐름이죠.
미래 그 현상에 대한 지금의 가격이 주가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산주의 지금까지의 주가 상황에서의 상승은 6개월 뒤의 흐름까지의 가격을 현재 진행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겠으면 7월로 넘어가게 되면 2분기 실적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을 돌파하는 내용과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방산주의 흐름이 다시 재상승 과정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관건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지켜보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 넘어가는지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방산주의 흐름까지도 좀 짚어봤습니다. 그럼 탑5 종목 다시 한번 저희가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이야기 나눌 종목은 알테오젠 쪽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마이너스 1%가량 하락을 하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가장 덩치가 큰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약주들도 이제 전망을 같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성장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느껴지네요. 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주시장에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알테오젠 비롯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긍정적 그 매수 관점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성장 섹터 내에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느냐면 기관이든 외국이든 현재 돈의 흐름적 측면에서 있어서 판단해 보게 될 때는 우리가 방산주라든가 원전이라든가 기타의 여러 섹터에 대해서는 혼재된 가운데에서의 돈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데 일관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의 흐름을 읽어볼 때는 성장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바이오냐, IT 플랫폼이냐 이 섹터의 종목의 업종에 대한 내용은 다르겠지만 기관 외국인의 성장주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서의 해석을 해보게 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또는 IT 플랫폼 이 성장 섹터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 전망치에 대한 판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제약주들이 전반적인 약세이긴 하지만요. 조금 더 장기적인 뷰에서는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탑5 마지막으로 또 짚어볼 게 LX 일렉트리카, HD 현대일렉트리카 같은 또 우리가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양 종목의 주가 상승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 종목군들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을 판단할 때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좀 관망해보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그 수출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6월 들어서 수출 데이터가 급증했다는 내용으로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뉴스만을 보고 긍정적으로 전환했다라기보다는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기존의 미국 쪽 수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지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여전히 미국향 수출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판단을 해보게 될 때 어제는 효성중공이 좀 강했습니다. 전반의 흐름에서 전력기기 업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은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상황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시점에서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모멘텀 자체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의 조정이 우리에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쪽의 시선 살펴봤다면 이제 기관 쪽의 시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탑5 종목 바로 한번 열어볼 텐데요. 삼성전자는 저희가 앞서서 또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코멘트해 주실 만한 것도 있을까요, 대표님?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교해 보면 하이닉스의 움직임은 비교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아직까지도 6만 원 선을 두고 오르내림의 반복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 우리가 판단하는 7만 전자, 8만 전자, 뭐 9만 전자까지 흐름이 나타날까라고들 많이 이제 고민들 하고 계신데 과거에도 주가 상황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렇군요. 네, 대부분 반도체가 움직일 때 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끌고 갔고요. 일정 구간에서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정체된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세게 치고 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과거에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같이 가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움직임의 현상들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도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서의 흐름이고요. 또 반도체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전반에 기존에 판단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견해차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업황도 호전되고 있고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들도 기존의 비관적에서 긍정적 신호로에 변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가정해 볼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 보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서의 가격 차근차근 진행될 수 볼 것이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간단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짚어볼 종목은 카카오 쪽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엄청 급등을 한 이후에 약간의 숨고르기 느낌이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점들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까요? 지금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카카오 네이버를 가지고 네. 계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더 올라오면 한번 반등만 주면 팔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으세요. 그럴 고생을 것 너무 많이 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림에 붙인 과정이 있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 이후에 최근 일부 반등 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앞서 외국인은 제약바이오에 대해 관심도가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기관은 IT 플랫폼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가가 보통 바닥점에서 주가가 전환할 때 흔들림의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된 과정을 거치면서 바닥 찍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주식을 팔고 나면 주가 올라가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과정의 현상이 지금 현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시점 최근 반등 부분이 일부 나오긴 했으나 어떤 추세적 상황의 변화가 진행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매수도 가능하고 보유 관점 지금 매도를 하기보다는 가지고 가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오랜 기간 물려 있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했을 때 더 가지고 있기가 힘든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또 견뎌내면서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승폭들을 또 마음껏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소화를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기관 쪽의 순매수 탑5 종목 중에 이번에는 삼성 SDAS 쪽 보겠습니다. 오늘은 5%의 낙폭을 그려내요. 네.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이긴 하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대응점들 가져가 봐야 될까요? 삼성 SS가 20% 이상인 거 저 처음 봤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는데 상장 이후에 이 정도 상승률을 보인 것은 최초이더라고요. 처음이었군요. 왜 올랐을까요? 어제 좀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재료 가치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률은 예상 외였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삼성 SDS의 어제 상승률에 대한 판단은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삼성 SDS가 기본적으로 주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보유한 지분 자체가 거의 50% 수준이고요.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55%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주가 상황의 흐름에서 좀 무겁게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어제 재료 가치가 일부 있었긴 하지만 20% 이상의 상승은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가야 되면 6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윈도우 드레싱, 기관들이 이제 장부가 현실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내 펀드에, 내 계정에, 바스켓에 또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저평가되어지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장부가 현실화 과정을 통해서 주가를 일부 상승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 SS의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반면 외국인 일부 매도를 했어요. 양극단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죠. 그러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물량의 어느 정도 장부가 현실화 과정이 진행되었고요. 오늘 장에서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꺾이는 흐름이냐? 다음 주까지는 장부가 현실화 과정에서의 이 가격 수준에서의 가격차를 어느 정도 유지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 종목에 대한 단기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가지고 계신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번 주 다음 주 상황까지 좀
보유하셔도 충분히 유리한 가격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장부권 실화를 통해서 6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 현상과 관련된 주가의 상승이 반응이 나타난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종목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S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관 순매수 종목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요. 오늘의 머니플로우 같이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수급적으로 시선 읽어드렸던 만큼요. 도움이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수급에 집중하는 동안 시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시장 지금 시점에서 한번 체크해보고 갈 텐데요. 정민경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시황 상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보시죠. 코스피 지수 현재 소폭 하락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상승을 하다가 1시 반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을 했고요. 지금은 그래도 일부 낙폭을 만회한 모습입니다. 0.06%가량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네,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오늘 하루 안에도 크게 좀 변동이 있었던 하루입니다. 외인들은 큰 폭으로 물량을 덜어냈다가 현재는 소폭 줄여낸 상태인데요. 외인이 300억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좀 강하게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1,4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유일하게 반도체 투톱 종목만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투톱 종목에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크게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현재 2%대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인이 크게 담아내고 있는데 현재는 물량 소폭 줄여낸 상태입니다. 현재는 SK하이닉스 0.6%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현재는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큰 움직임 없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달려온 만큼 오늘은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는 2%대 약세 흐름 속에서 94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0.5%가량의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일부 낙폭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현재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만회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0.5%가량 하락을 하면서 77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만나보시죠. 네, 어제와 딱 반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개인이 물량을 덜어냈는데요. 오늘은 개인이 물량 크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787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인은 190억 원대, 그리고 기관은 500억 원대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에서 5위 흐름 만나보시면 유일하게 에코프로비엠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0.3%, 0.2%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는 9만 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물량을 사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대 낙폭을 보이면서 현재는 40만 원 선 다시 한번 내준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9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조금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현재 1%대, 0.9%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HLB도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쉬어갑니다. 어제보다는 낙폭이 오늘 더 깊은데요. 오늘은 2.5%가량 하락을 하면서 2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오전장 대비해서는 시장의 변동폭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장의 뜨거운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겠죠. 집중 마켓 포인트 시간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 마켓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K증시 왕의 귀환일까요? 반도체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오후장 들어서 조금은 그 탄력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한 뉴스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봤을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매력적인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하거나 시장에 참여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관심도가 없어지는 섹터를 공략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봤을 때 가장 계속해서 우리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이제 4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3,000포인트에 육박하는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가 작년의 고점이 2,896포인트. 거의 2,9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88,000원이었습니다. 오늘 주가가 올라오면서 6만 원을 조금 넘어섰다라고 하지만 작년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상승 룸은 꽤나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늘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상향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저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말까지 시장을 본다라는 가정하에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담아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반도체 투톱이 강하니까 기분이 좋은 또 하루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집중해보고 싶은 거는 유리기판, HBM, 낸드, 소부장 이쪽에도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탄력이 계속되려면은 일단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체인 가지고 있는 기업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반도체 투톱에 한해서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고객사에서 선주문을 넣어놨었던 물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분기 때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장의 우려할 사안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주문을 해놨었던 물량들이 3분기와 4분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는 업황 자체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앞으로 시장에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때 우리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이 살짝 둔화된다라는 부분들이 4월 달과 5월 달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미 선반영이 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 상반기를 보고서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분기 같은 경우는 선주문 쪽에 대한 실적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기대감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가 조금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라는 것은 6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6년도 상반기 때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베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게다가 우리가 최근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3월 달에서 4월 달로 넘어갈 때 디램 가격이 20% 정도 올랐습니다. 4월에서 5월 달로 넘어갈 때도 디램 가격이 2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낸드 같은 경우도 8%에서 10%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와 4분기 때 업황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디램
디램과 낸드 쪽에 대한 가격이 올라옴으로써 그게 상쇄될 가능성도 꽤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업황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감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 상반기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업황이 또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은 우리가 이번 2분기 때는 선주문 물량들이 수치적으로 집계가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업황이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수출 지표상으로도 그런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하지만 이 선주문량들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는 또 실망하는 또 매물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년까지 업황을 내다봤었을 때는 우리가 긍정적인 우상향 기조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디램 가격 올라선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의 종목을 놓고 봤었을 때 이제는 하이닉스가 너무나 월등하게 상승한 건 아닐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좀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또 뭔가 선제 조건이 있을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단 HBM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를 너무 많이 내놨기 때문에 HBM 쪽에 대해서 메리트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통과가 되고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삼성전자가 시간 외 단일가라든지 장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경우는 대부분 HBM 쪽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됐었을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낸다라고 한다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당장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오늘 나온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AI 반도체 업체와 협업을 진행할 것이다, 협력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보다는 일단 잘하고 있는 디램과 낸드, 레거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9세대 제품 쪽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HBM 쪽이 좀 붙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 트렌드가 확장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에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캐파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 외에는 어떻게 보면 또 대안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역시나 HBM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그 세액공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세액공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 쪽에다가 설비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세액공제가 25%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느냐 여부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공장이 어느 정도 돌아가느냐. 미국에서 우리가 생산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전 삼성전자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더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에 대해서 매수를 할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으로 보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우상향을 이어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삼성전자 쪽에서는 해결해 가야 할 허들들이 좀 있죠. HBM 쪽에 관해서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좀 나와줘야 될 테고요. 파운드리 쪽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 큰 탄력을 주려면 HBM 쪽에 관한 또 호재 소식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다루면서 반도체 업황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마켓 포인트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마켓 포인트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중 해빙 무드 속에서 중국 특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개방에 관해서 사실 시장에서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됐었는데 일단 오늘 이 헤드라인 꼽아주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순환매가 저는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대선 이전으로 가면 또 한한령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특히 관세 쪽에 대해서 무풍지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한령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종목군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경우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면 덮어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무풍지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에 대해서 리스크가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한령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많이 봐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달에 정책적인 테마주들이 움직임을 보였고 최근에는 반도체라든지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뭐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주사라든지 증권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이 한한령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를 살펴본다면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한한령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종군들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또 시장이 너무나 집중하고 있는 섹터보다는 또 한 번 시장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에 우리가 집중해보는 게 투자 전략으로서는 한 발 빠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중국 소비주다라고 한다면은 엔터주를 필두로 해서 뭐 화장품, 의료기기, 콘텐츠, 카지노, 여행 이런 쪽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를 내다봤었을 때 가장 유의미한 반등을 할 수 있는 섹터는 어떤 섹터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컨텐츠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엔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엔터 쪽에서 매물이 나올 경우에는 그 물량들이 컨텐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데이터를 본다면 한한령이 시행되고 나서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한한령에 대한 용어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에서 한한령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대한 이런 제재가 지속이 된 이후에 가장 매출이 급감했던 것은 컨텐츠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말씀드려보자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약 80여 편의 구작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약에 한한령 해제 쪽으로 이렇게 스탠스를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출이 2배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혹은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컨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장에는 지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쪽이 전 여전히 화장품 쪽과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제도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오늘도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다르게 특히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 섹터 자체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뭐 관광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중국 내에서의 내수 부양책 그리고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수반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 쪽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중국 수혜주로서 어떤 섹터들 바라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짚어주셨던 부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가격 반등에 관한 부담감들이 있다는 것도 아마 투자자분들도 많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좀 의문점이 들기는 하죠. 사실은 한한령 해제에 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이게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현실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산되거나 미뤄질 경우에 수혜주들의 타격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대표님 보실 때는 조금씩 열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시는지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타격이 있겠죠. 만약에 갑자기 중국이 문을 다시 닫는다라고 하면 타격이 있을 텐데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규제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계속해서 고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그렇게 대립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는 천천히 진행되겠지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한령 해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은 맞아요. 특히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올해 들어서 손에 꼽힐 만큼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감이 분명히 있긴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증시 자체가 굉장히 약한 상황이었죠. 작년에 한한령 해제라든지 뭐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저는 많이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반등장에서 상승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가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악재성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부분 개방만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을 이야기할 때 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보다는 다른 나라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북미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매출보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한한령이 해제된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들이 추후에 실적으로 찍힌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모멘텀까지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는 이 화장품 관련주 봤었을 때 중국향 매출 화장품주는 좀 피하자 이런 얘기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제는 그런 화장품주 봤을 때 중국향 매출 쪽도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돼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죠. 지금 가만 보시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관세 전쟁을 하기 이전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는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에 대해서 그 달러의 지위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 그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캐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화장품 관련주까지도 조금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마켓 포인트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마켓 포인트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잠시 뒤 2부에서요. 5호장 전략 계속 이어갈 거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